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요, 그래서 마스터캠에서 불러온 다음에, 그래서 여기 있는 주어진 형상대로, 이렇게 생겨 있는 형상대로 가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터캠에서 CAD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풀다운 메뉴에서 파일의 열기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메인 툴바 쪽 아이콘에 보면 그래서 제일 상단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열기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먼저 기본적인 형식에 보니까 All MasterCam X 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형식은요. 그래서 CAD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 형식을 삼각형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AutoCAD 파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AD 파일이 불러올 수 있게끔 보일 수 있게끔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D 드라이브에서 그 다음에 CAD 가공 도면 안에 들어가서 칠판에 적어 놓은 그래서 CAD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21-013 선택을 하고요. 그냥 열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면상에서는 이렇게 치수랑 치수 기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 문자 같은 것들이 쭉 되어 있는데요. 가공에서는 치수랑 문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치수랑 문자는 불러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선택을 하면 DWG 슬러시 에서 DXF 읽기 조건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마스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서 마스크 창이 나타납니다. 자, 현재는 전체 ON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요소를 다 불러오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치수에 관련된 명령이 디멘션에 되어 있는 부분을 요거를 해제합니다. dim. 여기 치수 관련된 명령이고요. 그 다음 옆에 치수선 해제, 그 다음에 mText 다중문자 해제,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요. 문자, 텍스트 해제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OK 확인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확인. 그리고 열기를 하시면 CAD 데이터가 불러와졌는데 레이아웃은요.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자, CAD 데이터가 불러와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자동 배열 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불러옵니다. 참고로 이것도 문자인데요. 이게 문자가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깨져서 나와 있을 거예요. 문자가. 그래서 휠러 화면을 확대 축소하도 휠러 화면 확대 축소하도 되지만은 명령 이 부분을 확대하고 싶다. 키보드에서 펑션 키 F1을 누르고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포인트를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반대편 코너 선택해서 박스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F1 누르고요. 클릭해서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그 부분이 전체 화면으로 들어오는 게 박스 확대 또는 부분 확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F1이에요. 자동 배열 Alt F1을 눌러서 그래서 도형 기준으로 해서 전체 화면으로 꽉 차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영역을 확대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 배열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화면 확대,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게 박스 확대네요. 여기 있는 아이콘.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이콘은요. 그래서 선택 자동 배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형을 여기 조그만 원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완료 엔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니까 선택한 도형 기준으로 해서 전체 화면으로 들어온 겁니다. 다시 자동 배열 Escape 키보드의 ESC를 누르고요. 이번엔 이 직선을 클릭을 할게요.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콘 누르니까 그 부분이 전체 화면으로 꽉 차게끔 되어 있는 선택 자동 배율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화면 축소 자, 그러면 가공에 필요한 요소는요, 이 부분이고요. 참고로 여기 있는 거는 문자가 깨졌지만은 여기 문자가 불러오면 안 되는데요. 화면상에서 불러왔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문자가 전체로 하나로 잡히는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블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문자가 블록으로 안 잡혀 있었으면 얘가 그래서 화면상에서 마스터캠에서 불러오지 않았을 건데요. 이거 블록으로 그룹으로 묶여져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얘가 불러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요소는요. 여기 있는 평면도만 남길 거예요. 나머지는 지울 겁니다. 평면도만 남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렉션 툴바를 제가 옆에 좀 이렇게 꺼내 놓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그래서 셀렉션 툴바에서 윈도우 선택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내측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운다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외측으로 바꿔주시고요. 포인트를 클릭해서 반대편 코너 클릭하면 지금 이 선택 상자의 바깥쪽 도형이 클릭하니까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측 선택으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치우기 명령. 자, 키보드에서 펑션 키 F5를 실행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 배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 배열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중심 마크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치울게요. 자, 이 중심 마크는 윈도우로 선택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색상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색상별 선택을 하려면 그래서 툴바 오른쪽에 보면요. 퀵 마스크 툴바가 있습니다. 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마찬가지로 약간 바깥쪽으로 꺼내 놓어 볼게요. 자, 퀵 마스크 툴바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QM 퀵 마스크 그 다음에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현재 지금 화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해서 15번이 해서 외형선입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로 빨간색을 선택을 하니까 중심 마크. 다른 컬러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택을 해보니까 최종 선택한 게 클릭이 돼요. 근데 빨간색하고요. 그래서 색상 번호 150번 색상 요소를 둘 다 선택해서 지우겠다 할 때는 그래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그래서 아래 거를 둘 다 체크하면 그래서 둘 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확인. 그런 다음에 치우기 키보드의 펑션 키 F5를 눌러서 치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상에서 흰색 도형 외형성 도형만 남겨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공을 하면 되는데요. 자, 가공을 하기 전에 그냥 흰색으로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저번 시간에 색상 변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색상 변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색상은요, 아래쪽 툴바 쪽에 보면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색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색상이 있고 서피스 색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와이어프레임 색상을 선택을 하면 돼요. 이때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면요, 색상 지정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 컬러를 초록색으로 바꿔놓고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쪽에서 표시되는 색상도 해서 초록색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색상을 지정을 해놓고 도형을 생성하면 그 도형은 해서 초록색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선 그리기에서 마우스로 포인트로 대충 클릭을 하고요. 확인 완료 엔터를 해서 보니까 그래서 초록색으로 도형이 그려집니다. 자, 이스케이프 누르고요. 이 선 도형을 그래서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Z 누르면 실행 취소가 되고요. 취소했던 것을 되살리는 명령, 리드 명령은 컨트롤 Y를 누르시면 돼요. undo, redo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아이콘은요, 요게 undo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게 redo입니다. 컨트롤 Y 또는 컨트롤 Z 또는 Alt U 해서 요게 3개 먹고요. redo는 컨트롤 Y만 됩니다. 자, 실행 취소 Alt U를 눌러봐도 실행 취소됩니다. 아이콘을 클릭해서 리드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Z도 먹고요. 컨트롤 Y도 먹어요. 컨트롤 Y가 아니죠. 컨트롤 U. 언두의 U. 그 다음에 리드 아이콘 클릭 또는 컨트롤 Y 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Z 해서 실행 취소했습니다. 색상 지정은요, 컬러를 먼저 내가 사용할 컬러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서요. 그리고 색상 컬러가 해서 색상 창이 나타나고요. 색상 정보 창에서 내가 사용할 컬러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려놓고 도형을 그리면 보라색 컬러로 도형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형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컬러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색상 변경이 되는데요. 색상 변경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우스 커서가 이쪽에 와이어프레임 쪽에 와가지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돼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색상 변경이 되고요. 변경할 요소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의 내측으로 바꿔놓고요. 코너 클릭해서 대각 코너 선택한 다음에 전체 포함이 되게끔 지정을 한 다음에 자, 먼저 선택이 됐고요. 선택되어져 있는 거는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되고요. 완료는 엔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바꿀 거 보라색으로 하겠다, 노란색으로 컬러를 하겠다, 나는 초록색으로 색상을 바꿔 놓겠다, 또는 파란색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초록색으로 해 놓어 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색상 변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도형을 가공을 하기 위해서 자, 모델 사이즈가 있습니다. 자, 모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좀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측정 메뉴가 풀다운 메뉴에서 측정에 먼저 요소 속성이라고 있어요. 자, 요소 속성은요,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도형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 선택한 도형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자, 먼저 선 하나만 선택이 되어져 있고요. 선택되어져 있는 것은 노란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의 왼쪽 포인트는 초록색으로 나와 있고요. 그 초록색 포인트에 대한 절대좌표 원점에서부터 x의 위치, y 위치, z 위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점은요, 오른쪽 편에 빨간색 점 포인트 있습니다. 이 점에 원점에서 떨어져 있는 절대좌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의 각도는 현대 수평 방향이네요. 0도요. 그 다음에 선의 길이, 2D 길이. 3D 길이는요, Z축으로 변한 값이 다 0이니까, 그래서 똑같이 2D 길이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값. 자, 여기 있는 델타 값은요, X값만 나오고, Y값, Z는 제로입니다. 수평선이니까, Y축의 변화량은 없어요. 그래서 Y가 0이에요. 자, 근데 제가 코너를 여기서부터 여기를 클릭을, 지금 측정 메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대각선 방향에 있는 이 선을 마우스로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대각 못딱이 있는 선을 클릭을 하니까 각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2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값을 보니까 X축의 변화량 첫 번째 점은요, 요거요, 초록색.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각도가 225도예요. 자, 그 다음에 델타 값은 X의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쪽 X 변화량은 2mm, Y는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mm예요. 델타 값. 자, 이번에는 측정 요소에서 원을 선택을 하니까 이 원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중심점의 위치, 이 원의 중심점이 여기고요. 여기는 절대좌표가 이렇게 됩니다. 원점에서부터 거리, 그 다음 원의 크기, R값, 반지름은 2.1이고요. 지름은 4.2라고 되어 있고요. 원은 그래서 36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를 선택을 하면 마찬가지로 호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요. 호니까 지금 여는 180도 호라고 되어 있네요. R값은 2.7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소 측정을 창 닫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측정 메뉴를 선택을 한 다음에 거리. 그래서 여기 있는 직선과 반대편 직선을 체크를 하니까 이 두 선의 거리는 그래서 118mm가 되고요. 또는 이 라인의 중간점에서부터 이 라인의 마찬가지로 중간점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보니까 80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CAD 파일을 보니까 치수는 X는 118이가 되고요. Y값은 80입니다. 그러면 도형은 1:1로 그려져 있습니다. 굳이 척도를 보고 확인을 해도 되지만은 측정 메뉴를 써봐서 치수가 맞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 정의를 하겠습니다. 모델 사이즈에서 한 5mm 여유를 줄 거예요. 5mm 여유를 줄 겁니다. 모델 사이즈에서 5mm. 편측은 그러면 2.5, 2.5 하면 여기서 5mm, 여기도 2.5, 2.5 해서 5mm 여유를 줄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그리기 명령에서 풀다운 메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쭉 내려보면 바운딩 박스라고 있었어요. 바운딩 박스. 자, 그 다음에 요소를 선택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윈도우의 기본값은 내측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킹마스크 창은 옆으로 옮겨 놓고요. 셀렉션 툴바에서
그래서 내측, 윈도우의 내측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포인트를 클릭해서 대각 코너를 정하고요. 요소 선택 완료는 엔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엔티티 요소 선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선택하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전체 요소가 돼요. 전체 요소가 되고요. 그러면 그래서 바운딩 박스 들어오면요. 그래서 선택 없이 자동으로 전체 요소가 다 잡혀서 작업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요. 그래서 소재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렉탱귤러 사각 소재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실린디컬 원통형 소재다. 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사각 소재여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렉탱귤러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가 울리는 것 같은데. 자, 이 사각형 도형에서 기준점, 원점을 어디로 정할 건지, 여기를 원점으로 할 건지, 또는 이쪽을 원점을 할 건지, 원점을 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할 거냐면요. 지금은 저번 시간처럼 똑같이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2차원 도형이니까 이 높이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3차원 도형은 그래서 위쪽 기준도 있고요. 바닥 기준도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바닥의 가운데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이즈가 나옵니다. 모델 사이즈. 여기에다가 5mm 여유를 줄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5.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엔터하면 123이 돼요. 그러면 편측 2.5, 여기 2.5 확장이 됩니다. 80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서 더하기 Shift 눌러서 더하기 5mm 여유를 줄 거예요. 5. 그리고 엔터하면 도형에서부터 여기 2.5, 2.5 커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지오메트리라고 있습니다. 지오메트리라는 것은 create, 생성을 하겠다. 어떤 요소를 생성을 할 거냐? 라인 또는 아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렉탱귤러니까 선이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참고로 포인터는 체크하지 마세요. 포인터는 이 선의 끝점, 여기도 포인트, 여기도 포인트, 여기도 포인트, 여기도 포인트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체크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센터 포인터. 이 도형의 정중앙에 가운데에서 점. 나중에 원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요게 가운데 점을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센터 포인트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OK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바운딩 박스가 지금 도형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라색 사각형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 정중앙에 해서 점도 생성이 되어 있어요. 센터 포인트.